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제가 직접 혼자서 진행한 이후로 왜 이렇게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 걸까요? 진짜 그야말로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항공 관련입니다. 2019년 하반기 1년에 2번 채용하는 제주항공 하반기 승무원 채용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는 서류 전형 결과 발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탈락자들이 대거 제주항공 공식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가서 울분의 댓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악플이 되겠지만 지원자인 승준생들은 떨어져서 허탈하기도 하겠지만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공정하지 않은 느낌 또는 울분을 토하고 또 나름대로는 일종의 속상하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겠죠. 제주항공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그다음 이번에 도대체 제주항공이 뭘 잘못했고 여러분들은 또 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제주항공 서류 결과 발표되기 전에 서류 합격률은 3%, 5% 미만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에 가서 채용 설명, 항공대학교가 아니죠. 항공서비스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채용 설명을 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한 명씩만 뽑아줘도 18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인원수를 뽑는다면 실제 채용 인원은 얼마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모든 것이 다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어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속상한 것 같습니다. 대충 적어가지고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아마 이런 댓글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죠. 지금 현재 전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형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일정을 이렇게 회사에서는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 캐스팅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좀 늦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그건 알 거예요. 이 제주 캐스팅을 합격한 사람들은 실무 면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인성검사 1차 면접이 전 직군이 화요일부터 시작되네요. 그리고 인성검사 별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안내. 자, 이게 이제 지금 채용 설명의 일정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걸 갖고 분석을 이미 했었어요. 채용 설명회를 하는 이 대학교들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씩 뽑아줄 거기 때문에 승무원들을 그러면은 최소한 2, 4, 6, 8, 10, 12, 16명 정도는 아마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16명을 제외하고 또 제주 캐스팅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산 좀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원래 뭐 20명 미만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차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상해 할까봐 지원하는데 허탈해 할까봐 또 그럴까봐 또 괜히 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하자면 이번 제주항공은 적게 뽑는다고 이미 채용 설명회에서 인사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평상시에 제주항공은 근 1년 반 동안 12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제가 명단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대강 계산해보니까 110명 제대로 뽑았습니다. 110명에서 120명 사이로. 그 중에 20%가 제주항공의 제주 캐스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부산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가 있고 일반직이 있어서 어학특기자 빼고 그 다음에 제주 캐스팅 빼고 부산 베이스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합격할 확률은 50명 미만이다라고 제가 이미 예측한 글이 저희 유현정 토익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정 토익 블로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와서 검색어로 제주 항공 채용 인원 이렇게 딱 검색어 치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제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제주항공 채용 담당자가 직접 밝힌 얘기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여러분들이 뭐 믿고 안 믿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항공은 그동안 1년 반 정도는 110명에서 120명씩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20%가 제주 캐스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20% 빠지죠. 네, 120명에서 28명 정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산 베이스
그 다음에 보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보훈. 보훈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제2외국어 특기자가 있고, 부산 베이스가 있고, 이들을 다 빼고, 그냥 일반인, 그냥 뭐 4년제 나오거나 2년제 나와서 제주항공에 합격할 확률은 최대 60명이지만 적을 경우에는 20명도 안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주항공 채용 담당자가 이번에 인원수는 적게 뽑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7배수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서류 인원은 적어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3%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서류 합격한 사람들은.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몇 명 이상이 지원한 걸로 보여지고, 제주 캐스팅을 뺀 일반 지원자들이 한 7,500명 정도? 제주 캐스팅 2,000명 정도니까 9,500명 정도 지원했다고 보면 뭐 거의 뭐 9,000명 이상이 떨어진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강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채용 지원할 때 한참 부풀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네가 그 20명 안에 들 수 있겠어? 최종 30명 안에 들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냐면 제주항공 채용 인원이 전체 인원이 정말 많이 뽑았을 때 1년 반 동안 한 5번 정도의 채용 동안 110명에서 120명을 뽑았거든요. 대한항공 규모로 뽑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서 남자 승무원 빼죠? 남자 승무원 8명 정도 많으면, 그 다음에 부산 베이스 빼죠? 12명 정도, 그 다음에 제주 캐스팅 28명 빼죠? 그 다음에 보훈 빼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빼죠? 남는 인원은 일반직은 제2외국어도 없고 그냥 일반 평범한 어떤 지원자들은 30명 미만 당연합니다. 제 블로그에 다 분석 자료를 해서 다 분석해 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당연히 예측되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여러분들의 화를 돋구냐고요. 일단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채용 설명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어차피 항공대학교 애들을 뽑아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봅니다. 제 예측이 맞은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더 화가 난 거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제주항공으로서는. 일단은 3년이 돼가기 때문에 대학교의 항공학과에 제주항공 출신 교수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3년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렇게 항공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채용 설명이 안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채용 설명에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그냥 뭐 분석이고 뭐고 일단 전해드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왜 보여주냐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왜 보여주냐면, 아까 이 난리를 쳤어요. 채용 설명회 가가지고 이 부사장님이 뭘 채용하면서 알다시피 즉석에서 이 질문을 갖다 이렇게 일단 입력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뭐 이번 채용인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뭐 서류 합격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막 홀려놨잖아요. 여러분들을 제주항공이 이렇게 홀려놓고서는 단 3% 뭐가 문제냐? 물론 채용 설명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채용 담당자가. 네, 그러니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울분을 사귀고 있는 속상하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겠죠. 자, 지원자들의 탈락한 탈락자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지원자도 고객입니다 라고 보이죠. 지원자도 고객입니다. 그동안 최고로 가장 고객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맞습니다. 제주항공은 지원자들도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내용도 제주항공을 실제 탑승해 본 사람들이 유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제주항공 관련한 모든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 그 제주 캐스팅 전형 주제도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홍보로 또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가기도 했었고 등등등. 그 다음에 10,000명 정도 중에서 5,000명만 제주항공을 타봐도 이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왔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것은 맞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데는 아닌데 티웨이항공도 아니에요. 근데 제주항공은 유난스럽게 지원자들을 고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미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자소서 항목에만
뭐 몰두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허탈한 거죠. 근데 제주항공에서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저도 믿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7,500명 중 200명, 7,500명은 아니고 제주 캐스팅 뺀 인원인 것 같아요. 제주 캐스팅이 보통 2,000명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이니까 9,500명 정도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제주항공 보통. 그 중에서 이제 7배수로 이제 채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류 합격을 시킨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채용 인원이 52명 미만일 정도로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게 뽑았는데, 제주 캐스팅을 빼면 사실 200명도 아닐 거예요. 150명이나 될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와중에서 뭐, 지금 남자선만 빼고, 뭐 제주 캐스팅 빼고, 보온 빼고,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되나? 부산 베이스 빼고, 제외국어 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일반인, 뭐 여기 이제 채용 설명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좀 뽑아주고, 그럼 최종 합격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 지원자, 아무런 이제 이런, 한국 서비스학과가 아닌 일반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최대로 잡아도 20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참, 강력하게 하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분의 어떤 토론장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제가 분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서류 전형 우대. 그러니까는 이제 상담 카드를 받으면 서류 전형 우대니까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화가 많이 나고요. 불이 너무 많아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 친구는. 예. 그러면서 7,500명에서 200명에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서대나 부천대 항공과를 우대시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채용 설명회를 거기서 했는데 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한서대 같은 경우는 항공 정비나 뭐 항공 운항 관련해서도 되게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댓글을 이제 쓴 지원자들, 탈락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더 허탈하죠. 그냥 툭 하고 지원한 게 아니니까. 또 자수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뭐 글자 수도 많고 뭐 자수도 다 읽는다고 했고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거겠죠. 자수서 하나만으로 뽑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만이 뭐냐면 상담카드, 그 다음에 국민체력 100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국민체력 100을 너무 빨리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그 상반기 3월인가 채용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바로 발표했었어야 했어요. 지금 국민체력 100 없는 사람들 불이익 당할 거라고 제가 이미 제주항공 채용 나왔을 때 이미 유토스TV를 통해서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로 이미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민체력 100 3등급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2등급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그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서울에서는 뭐 40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도저히 채용 기간 내에 국민체력 100을 등급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늦게 공지를 회사에서 해줘서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몰리니까 국민체력 100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뭐 인정하는 기관이거나 그럴 텐데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다 보니까 이번 채용은 급하게 그냥 없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이걸 너무 빨리 지금 이제 실행을 했다. 적어도 국민체력 100을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뭐라 그러나 적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올해부터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야 했다가 바로 이제 이 지원자들의 불만인 겁니다. 이거는 제주항공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제가 너무 심하게 강조하지 않았냐면 국민체력 100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지원자들이 많고 막 기다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갖고 깊게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더 불안하잖아요. 지원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국민체력100 없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대놓고 얘기는 했습니다. 국민체력 100에 3등급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라고. 왜? 이건 채용 설명에서 채용 담당자가 직접 얘기한 거라. 예,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쪽 지원자는 국민체력도 냈고 상담카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질 거면 국민체력 하는 것도 돈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또는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서울에서 서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일부러 서울에 와서 또 채용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하면 되지만 어중간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채용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서류 합격률을 적게 해서 희망 고문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체력 채용 설명의 자소서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승준생들을 고생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채용 갑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채용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싫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 사실 채용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사화하게 되면 제주항공이 반응을 보일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이 뭔가의 반응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쓴다라면 오케이. 왜? 채용 인원을 적게 채용할 때는 너무 그렇게 오버하면서 쇼하듯이 프로모션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서류 합격률을 좀 늘려라. 도대체 제주항공을 알려면 면접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주항공 면접이라도 가보면 우리가 어떤 항공사인지 제대로 알 거 아니냐? 면접까지 한번 얼굴 좀 한번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적으로는 채용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채용 갑질이라기보다는 얘기가 좀 깊어요. 대한항공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지금 이제 이 3% 안에 든 사람들은 경쟁률이 3대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종까지 가면. 그리고 이제 40분씩 면접을 보면서 제대로 된 인재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항공대 애들을 좀 많이 뽑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건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70%를 실무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최종에 가가지고는 다 떨어뜨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난리가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은 10,000명이 지원하면은 7,000명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3,000명이 실무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면접 중인데 실무 면접을 보고 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0.5% 미만이거든요. 최종 합격률은.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임원까지 가도 200명이나 되기 때문에 200명 중에서 36명, 52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항공보다는 더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막상 서류에 붙어버리면 3대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매달려야 되거든요. 제주항공 서류 합격한 자들은 나는 곧 합격이다. 서류 합격은 곧 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좀 더 분석해서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 제주항공 말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서류 합격률이 70%, 제주항공은 3%. 그래서 서류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지원하면은 9,800명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어떻게 돼요? 대한항공은 서류를 지원하면 70%를 다 합격시켜주는데 최종에 가서는 결론적으로는 500명?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또 200명? 200명에서 또 막 이렇게 계속 나눠져가지고 결국은 합격하는 인원은 인하공전 애들 빼고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0.5%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주항공은 그래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 국민실업 100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했어야 했습니다. 요거 하나 잘못했고요. 왜냐면은 그 사정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열기가 굉장히 많아서 채용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이제 어떤 많아서 지원 열기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국민실업 100이 수요 부족으로 원하는 날짜에 체력 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주항공의 잘못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왜 있습니까?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적용하기가. 사실 이러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소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거는 별 문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원하는 스타일대로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런데 무엇이 화를 나게 했냐면 상담카드 또 그 다음에 우대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대 조건을 없애라 이겁니다. 우대 조건을 없애게 되면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자소서 하나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상담카드에 그 카드 번호가 있어야 하며 왜 국민체력 100이 있어야만 유리할 거라는 느낌을 주느냐. 그런 거 그냥 없애고 그냥 속편하게 그냥 공평하게 그냥 자소서만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뭐냐면 사실은 밝히지 않고 그냥 슬쩍 국민체력 100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슬쩍 던져놓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용히 있는 애들 우대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네 딴에는 친절하게 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너무 이제 많은 상세한 얘기를 해줬더니 정보를 그렇게 풀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주항공 채용 갑질에 관해서 과연 이것이 갑질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은 대부분 다 국민체력 상담카드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항공과. 예.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상담카드, 국민체력 100, 항공과 우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불만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갈취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준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갈취하다. 본인이 일할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를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단지 해명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점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갈취라는 말은. 하지만 심정은 이해가 가죠. 심정은.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불만은 국민체력 100, 시간이 없어서 따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담카드, 지방에 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카드를 받지 못할 확률이 커서 은근히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 그 다음에 항공과를 몇 명 더 뽑아주다 보니까 일반인 지원자들에게 혜택이 너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적게 뽑을 거 알면서도 웬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했느냐. 결국은 승준생들에게 프로모션으로 홍보를 하면서 제주항공의 탑승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자소서도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등등등 국민체력 100 이런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해놓고 왜 이랬느냐 라고 지금 이제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은 100% 이해합니다. 네, 100% 이해하는데 제주항공이 이번 계기로 잘못한 거는 국민체력 100 너무 빨리 시행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었겠죠.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부서장님이 원래부터 알다시피 이제 그런 컨설팅 회사 출신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했었어야 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제주항공은 국민체력 100은 1등급 따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또 한번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고 난 후에
두 번째로는 상담카드 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기가 뜨겁습니다. 너무나 애들이 많고요.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니까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담카드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용 설명회는 좋습니다. 회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제주항공의 뜻이 있는 지원자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올리브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번에 잘못한 게 뭡니까? 국민체력팩. 네, 너무 빨리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력팩 시행하는 데에서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원하는 날짜에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지원할 때 등급을 딸 수 없었다라는 거. 네, 그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카드 이제 없애야 됩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이 두 가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 이 두 가지고 세 번째로는 서류 합격률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과 제주항공의 입장을 반반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만큼은 제주항공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제주항공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치료팩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카드 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냐면 제주항공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항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과연 서류 합격자율을 5% 미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뭐 내년 상반기부터 10%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럴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소서를 승무원 사무장님급, 부사무장님급들이 읽고 있거든요. 인사과 직원이 너무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승무원들이 읽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항공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이스타항공 관련해서도 제가 곧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힘들어요. 채용 설명에서도 담당자가 직접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마구마구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인원수를 10%로 늘린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뭐 검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채용 담당자를 섭외를 이제 뭐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항공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해도 국민체력팩이라든지 상담카드에 관련돼서는 어떤 조치를 제주항공이 취해줄 수는 있겠지만 서류 합격률에 대해서는 갑자기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10%로 올리기는 시스템상 여건상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다소 차분하게 프로모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서류 합격률을 대한항공처럼 70%로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항공은 뭐 우리나라 최대 국적 항공사고 이미 아웃소싱이고 전혀 상관이 없죠. 뭐 10,000명, 20,000명이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주항공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합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뭐 회사에서의 고유 권한이에요. 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뭐 그것마저도 뭐 예를 들어 로스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인재를 뽑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런 채널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 그 두 가지는 과연 제주항공이 답을 할까요? 기다려보고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거 알고 화가 나는 거 아는데 이번에 열심히 지원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지원하면 됩니다. 네, 다시 지원하면 되는데 밝혀야 할 진실? 총 채용 인원을 밝히면 여러분들 허탈해집니다. 제가 몇 년, 3년 전부터 이런 걸 밝혀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승무원 학원과나 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의 정보를 보기도 해서 나름대로는 정보가 공유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거의 뭐 주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차이나 승무원 뉴스는 굿 뉴스도 있지만 배드 뉴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배드 뉴스 너무 많아서 속상합니다, 저도.
자, 여러분들 제주항공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제주항공 관련해서 정보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